삶과 삶 사이로 떠나는 여행, 영혼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부 영혼 퇴행을 위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퇴행 요법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 두 번째는 훈련과 경험의 중요성. 세 번째는 적절한 세션 횟수의 시간. 네 번째는 접수 면접. 다섯 번째는 피술자의 선입견을 다루는 법. 여섯 번째, 주요 인물 목록과 비밀 보장.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전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지겠습니다. 2부 영혼 퇴행을 위한 준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다룬 것이 영혼 퇴행 요법가가 갖추어야 될 요건입니다. 최면 요법가는 피술자의 불멸의 영혼과 관계하면서 동시에 피술자 두뇌의 정신작용과도 씨름해야 한다. 이 두 자의 통합에 실패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BL 최면 요법가는 영혼의 오랜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고 조정해주면서 피술자의 이원화된 의식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 피술자가 편안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최면요법가는 영계의 지형을 탐험하는 피술자의 정신적 여정을 끊임없이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작업을 매핑이라고 한다. 피술자의 동기나 두려움, 자상, 기대를 결정짓는 것은 피술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구조다. 그리고 이 기질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임을 말해주는 영혼의 신호들, 즉 통찰력, 직관, 상상력 같은 것들이다. 두 번째 단락, 훈련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LBL 훈련반에는 자격증을 가진 치유가와 검증받은 최면 전문가들이 섞여 있다. 일반적으로 영혼 퇴행 요법가가 되려면 많은 시간 기본 훈련과 고급 최면 치유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수년간의 개인 시술 경험도 필요하고 전생 퇴행 경험이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전문적인 심리학자나 심리치유가, 상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노련한 최면 치유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피술자를 시술할 때 상담 분야의 배경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술자가 진정한 자기 영혼을 보도록 도와주는 영혼 퇴행 요법가들에게는 학술적인 교육과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
훌륭한 치유가가 되는 열쇠는 듣는 데 있다. 또 다른 열쇠는 은유적인 상징들을 치유가가 해석해 주기 전에 피술자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다. 듣기와 질문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파악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배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병행해서 실습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훈련과 창조력이 최면요법과의 직관력을 향상시켜 준다. 세 번째, 적절한 세션 횟수와 시간.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면접을 한 뒤 약 30분간의 가벼운 최면 세션을 통해 피술자의 최면 감수성을 평가한다. 피술자의 최면 수준이 흡속하지 않게 나타나면 피술자의 별개의 훈련 세션을 갖는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피술자를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자궁에 있던 시절, 가장 최근의 전생을 인도한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으로 퇴행하거나 연기로 진입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장시간의 마지막 LBL 세션에서는 피술자를 이전 세션에서 살펴본 전생의 마지막 시기로 신속하게 퇴행시킨다. 그리고 피술자가 시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죽음의 장면을 지나 영계로 들어간다. 단, 피술자가 떠올린 영혼의 기억을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쪼개지 않도록 노력한다. 녹음은 최면을 유도한 직후 피술자가 전생을 기억하기 시작한 시점이나 죽음의 장면이 지난 다음에 시작한다. 나는 죽음의 장면이 지난 직후에 녹음을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 압축된 전생을 요약한 뒤 테이프 전체에 피술자의 영혼의 삶을 담을 수 있다. 네 번째, 접수 면접. 첫 만남에서는 피술자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내세를 충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면요법가가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할지 피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세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줘도 LBL 요법의 신비와 경외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피술자에게 이제부터 둘이 협력해서 영계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최면을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깊이의 최면에 이르기 위한 준비를 신체 이완과 시각화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를 꼭 설명한다. 의식의 변형 상태와 관련해서 나는 피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준다. 첫째로, 베타 상태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다. 두 번째, 알파 상태에서는 가벼운 최면 상태와 중간 최면 상태, 더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세타 상태는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태와 유사한 깊은 최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윤생 사이에 영혼의 활동을 드러내주는 초의식의 영역이 열린다. 넷째, 델타 상태는
마지막에 깊은 수면 상태다. 5번째, 피술자의 선입견을 다루는 법. 나는 피술자의 느낌을 신중하게 다룬다. 피술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발견하게 두는 편을 좋아한다. 피술자가 접수 면접 중에 이렇게 묻기도 한다.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꾸며내면 어쩌죠? 그러면 나는 깊은 최면 상태에서는 보통 보고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환상을 꾸며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해준다. 그런 다음 현실적인 측면에 호소한다. 먼 거리를 달려와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아직 활동 중인 의식의 추론 능력과 사고 능력이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에서 나오는 진실을 강화시켜준다는 점도 간단히 설명해준다. 이렇듯 세션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관여하고 있으므로 최면요법과의 이 설명은 피술자의 사고력을 자극한다. 6번째, 주요 인물 목록과 비밀 보장. 세션을 시작하기 전 피술자와 함께 이 목록을 살펴볼 때 나는 종종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한다. 영화나 연극에 비유하는 것이다. 요컨대 피술자들에게 이 인물들이 피술자의 인생이라는 커다란 연극 무대에서 나름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의 주인공 역할을 지지해주는 조연들이라고 설명한다. 등장인물과 목록은 내가 극장의 앞줄에 앉아 연극을 구경할 때 참고하는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다. 피술자들에게는 등장인물이 적힌 참고용 프로그램이 불필요하지만 내게는 필요하다. 피술자의 사생활 보호관에는 은폐하거나 공개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영혼퇴행을 경험하는 내밀한 순간에 피술자는 타인이 그를 찬찬히 관찰하고 있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사람이 그의 가장 사적인 생각들을 주시하며 듣고 있으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참관이 특히 그렇다. 영혼퇴행에서 최면요법가는 반드시 피술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 사전 설명. 영혼퇴행의 초기 과정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어린 시절에 몇 군데 장소에 들린 다음에 자궁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준다. 지나치게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자궁 속으로 이동할 때 피술자는 어린 시절로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이런 이동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자궁에서 머무는 몇 분 동안에는 피술자에게 기본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하고 빠르게 전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만일 전생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도 생략하고 넘어갈 것이라고도 말해둔다.